자, 이제 저서 얘기 좀 해볼까요? 보면은 이제부터는 오를 것만 오른다 이렇게 제목을 아주 흥미로운 제목을 뽑으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를 곳만 오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부터는 오르지 않을 곳은 안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더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제목을 좀 부정적으로 짓게 되면 굳이 독자들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었고요. 과거에는 어떤 입지든지 아파트면 다 올랐거든요. 주택이 정말 많이 부족했던 시기에.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주택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의 주택들만 부족한 것들이죠. 아, 선호하는 지역.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선호하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입지나 선호하지 않는 주택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결국은 실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오늘 산 가격보다는 내가 미래에 팔 때 가격이 올라갈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좀 기준들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서울에서도 오르지 않을 그런 지역이 있나요? 아니면 많습니다. 많아요? 서울도 많고요. 심지어는 여기 지금 제일 비싼 입지가 강남구일 텐데 강남구에도 오르지 않는 아파트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도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 있다고 믿으시겠어요? 강남구예요?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당장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파트는 10년 전과 가격이 똑같아요. 사실겠습니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고민스럽겠는데. 대표적인 또 지역 아파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 제가 이제 강의할 때보다 비교를 많이 해드리는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있고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가 있고 세운상가 아파트가 있고 서서문 아파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가지 아파트의 공통점은 모두 70년대, 1970년대 입주한 아파트들이거든요. 40년 넘었네요. 근데 이 네 아파트의 분양가가 거의 비슷했어요. 아, 당시에? 근데 지금은 거의 10배 차이 나죠. 그렇죠. 근데 같은 시기에 같이 분양을 했고 심지어는 그 전에는 반포주공 1단지보다 세운상가 아파트나 서서문 아파트가 더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왜 가격이 오르지 못했고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들이죠. 이쪽은 입지가 더 좋아졌고 이쪽은 입지가 좋아진 게 별로 없고 여기는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고 여기는 재건축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따져봤을 때 더 올라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입지 프리미엄이 올라가거나 상품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없는 것들은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들을 국가에서 인수해서 공공 재건축, 그런 건 공공 재건축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세운상가 같은 경우 예전에 오세훈 시장 때 한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두시는 바람에 이제 진행이 안 됐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차례차례 한번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앞쪽도 역시 강남, 서초, 송파 이건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미래 가치가 있다고 이제 보셨거든요. 그렇죠. 어떤 측면을 주목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부동산 입지,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평가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을 텐데, 뭐 100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이제 한 5가지 정도 보는데, 일단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고, 교통망, 뭐 교육 환경, 생활 편의시설, 환경 쾌적성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제일 비싼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소들이 하나씩 빠지는 지역들이 가격이 좀 내려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입지도 좋지만 더 좋아질 곳들을 찾아야 되는 것들이 맞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지금 강남구가 제일 비싼 입지인데 강남구가 비싼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거든요. 투기꾼들의 투기 때문이 아니라 학군 때문이 아니라 일자리가 그냥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만나면요. 강남구의 인구가 53만 명인데 75만 명이 출퇴근을 해요. 강남구로. 더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입지들은 어김없이 비싸요. 서초구도 비슷한 케이스고요. 결국은 강남구에 거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남구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지불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옆으로 가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서초구, 송파구로 가는 것들이고 서초구, 송파구가 많이 비싼 것들이고 서초구, 송파구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강동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관악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들이죠. 그렇게 식으로 해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이 제일 비싸고 조금씩 멀어질수록 조금씩 가격이 내려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죠. 근데 중요한 건 결국 그래서 일자리가 많거나 많아질 곳들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지역이 강남구일 텐데 제일 많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었고요. 맨 마지막 지역이 세종시였습니다. 세종시도 지금 5만에서 시작해서 지금 32만까지 왔는데 일자리가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요. 세종시가요?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정부청사 내려갔잖아요. 지금 내려간 것만큼 또 내려갈 거예요.
예. 그러면 또 그만큼 일자리 그 주거지가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정부 청사만 일자리가 아니라 예. 그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지역들이 청주, 천안, 대전, 공주거든요. 예. 그 사이가 다 산업벨트예요. 예. 그러니까 대전도 산업벨트고 청주도 산업벨트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산업벨트, 뭐 LCD 공장이라든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청주나 대전에 살았는데 예. 세종시가 워낙 좋다 보니까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아. 다 세종시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아, 세종시의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세종시에 살면서 청주나 대전으로 출퇴근을 하는 거죠. 야. 지금 그런 것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일자리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예. 강남구도 정말 좀 얄밉게도 일자리가 많은데 예. 앞으로도 이렇게 확실하게 일자리가 많아질 적은 또 강남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이냐면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이 있잖아요. 근데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좀 인구가 줄죠. 예. 농축수산업 뭐 줄고 있고 제조업도 그러니까 지방이 보통 주는 이유가 인구가 주는데 예.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최근에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3차 산업, 4차 산업인데 예. 대부분 3차 산업, 4차 산업에 대한 법인들이 예. 서울에서 다 창업이 돼요. 예.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다 올라오죠. 예. 대부분 다 강남권이고 예. 판교고 이런 데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일자리 중에 하나가 또 어디냐면은 GBC라는 곳입니다. 서울 예. 삼성동이라는 부지인데 현대자동차 사옥 좀 짓고 있잖아요. 이번에 거의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묶은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 수요가 몰릴 게 보이기 때문에 묶은 것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GBC 건물이 105층인데 예. 거기에 산술적으로 몇만 명이 근무할 수 있냐면요. 롯데 월드타워가 10,000명이 근무하거든요. 예. 연면적이 3배가 더 커요. 3배나. 그러면은 3만 명이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영동 지하 대로를 만드는데 예. 삼성역에서 보건사역까지 7층으로 파가지고 거기다가 복합 환승센터나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듭니다. 상주 인구가 10,000명이에요. 예. 그다음에 뒤에 잠실 마이스를 만들잖아요. 예. 상주 인구가 5,000명입니다. 그럼 이게 아. 대충 한 블록만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일자리가 지금도 많은데 예. 또 더 추가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살아야 되는데 살 곳이 없다 보니까 거기 지금 삼성동, 예. 청담동, 예. 잠실동, 대치동을 토지 거래 허가로 묶은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투기꾼도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들어올 사람들, 실거주할 사람들도 너희 말고도 좀 줄 서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고 예. 하는 것들이죠. 그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못 들어오게 되면은 그 옆 지역들도 영향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또 뭐 압구정동, 뭐 신천동, 여기 고덕동도 갈 거고요. 예, 뭐 역삼동, 예. 뭐 그다음에 개포동, 예. 뭐 일원동, 예. 잠실, 그다음에 이쪽에 서초구라든지 예. 용산까지 다 퍼지는 것들이죠.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아지는 지역들을 눈여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예. 대신 이런 지역들은 비싸죠. 그래서 예. 보통 중산층 이하 계층들은 이런 지역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좋은 지역들이 있어요. 광역교통망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삼성역을 지나가는 노선들이 9호선, 2호선 그러니까 그냥 분당선이 예. 지나가는데 예. 지금 착공을 한 게 GTX A 노선이고요. 예. 그다음에 C가 또 들어올 거고요. 예. 위례 신사선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KTX, SRT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 해서 한 8개 노선들이 생깁니다. 예. 그럼 8개 노선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들은 지금도 눈여겨볼 필요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 파주 운정이라든지 예. 뭐 동탄이라든지 예. 뭐 의정부나 양주라든지 이런 예. 지역들도 다 삼성동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예. 뭐 저렴한 시기에 들어가는 것들 그것도 한 유효한 또 거주지 전략이 되겠죠. 예. 근데 가뜩이나 강남 쪽이 집값을 올리고 있대서 이렇게 타겟이 됐는데 굳이 또 거기에다가 또 그렇게 좋은 시설들을 막 지어가지고 더 수요가 몰리게 하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정말 그 문제를 풀려고 고민을 해봤었는데 예. 왜 그럴까 했는데 결국 기업체들도 시너지가 나야지 일자리가 좀 더 활성화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을 지방에다가 배치하면 어떨까 했는데 저도 몇 번 건의도 했거든요, 정부의 기관때. 근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를 그냥 예. 지방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예. 삼성전자의 모든 계열사들을 뭐 청주라든지 세종시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내리게 되면 다 내려갈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대부분 수도권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한계 거리거든요. 그게 수도권일 텐데 거기만 지금 계속 일자리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또 이렇게 사례가 뭐였었냐면 SK 하이닉스라는 데가 있었어요. 예, 예. 지난 몇 년간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지방에다가 공장 확대를 하는데 원래 청주에 있고 이천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 확장이 안 된다고 해서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테니까 오라고 내려오라고 했었는데 특히 예. 구미 같은 경우는 예. 거기 이미 산업 단지가 예, 있거든요. 전자단지가 있죠. 예, 100만 평을 무상 제공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안 받았어요. 그리고 SK가 자체 돈을 들여가지고요. 예. 용인 원산면에다 땅을 샀습니다. 제일 비싼 땅이었었는데. 예. 근데 그들도 내려가기 싫어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일손을 구할 수가 없대요. 지방은 일단. 아. 예, 그리고 이제 기업체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게 공장 부지를 마련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 이게 나중에 부동산으로서 가치도 그것도 고려를 하시고. 하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부동산으로서의 가치와 예. 일자리, 인력 확보적인 인력 확보. 측면, 그다음에 또 공공기관 접근성, 예. 기존 업체과의 또 협업 이런 것 따져봤을 때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쪽이 무조건 네.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깨기가 힘든 거죠. 정부에서도 고민을 했겠죠, 당연히. 근데 예. 이게 깨기가 어려웠던 것들이죠. 예. 지방에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했다가는 직원들이 글로 안 내려가니까 뭐 그런 예. 것들도 있겠죠. 예. 자, 이제 강남권은 지켜봤죠, 살펴봤고요. 그 옆에 보면은 그 다음 순서도 보면은 이제 흔히들 이제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 성동, 네. 용산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좀 아까 말씀하셨던 30대, 30, 40대 좀 실수요자들이 좀 주목을 하는 지역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집을 좀 고려할 때 어떤 측면을 갖다 좀 봐야 될까요?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5개 조건이 다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빠질 수가 없는 입지고요. 네. 한 단계 아래가 바로 마용성일 텐데 마용성은 이제 그 강남 3구보다는 조건이 한두 개씩 빠지죠. 예.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빠지는 게 교육 환경입니다. 교육. 마용성 중에서 학군이 좋은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예. 학원가가 형성된 곳도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예. 학원가도 없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이 빠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강남구보다는 그만큼 싼 거죠. 그러면 예. 어떤 것들을 포인트를 봐야 되느냐? 출퇴근성입니다. 예. 결국 교통이 편리한 입지여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전철역이 있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철역에 있는 입지 중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들. 그런 예. 것들 조금 전략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기존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분양가를 늘어났기 때문에 좀 저렴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전략적으로 좀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가점이 높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좀 입주권 같은 경우 예. 좋아한 물건들을 살 수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학군 수요가 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한시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뭐 꼭 매수를 하기보다는 뭐 전세나 뭐 월세나 한시적으로 사는 것들도 하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그 학자녀 그 출퇴근 편리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지나게 되면은 네. 다른 입지로 이사를 많이 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평생 살겠다 하는 입지는 아니어서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KBS가 있는 여의도를 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등포구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특히 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뭐 종합적으로 개발이 된다는지 만다는지 좀 복잡하거든요. 특히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서울이 이제 그 아파트로 평가를 했을 때 특이한 지역이 딱 세 군데가 있어요. 아, 특이한. 압구정이 있고요. 강남구 압구정동이 있고 용산구 동부이촌동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특이한 줄 아세요? 제가 그냥 딱 생각이 드는 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70년대 다 입주한 아파트들일 텐데 예. 70년대에도 많은 택지 아파트가 입주를 했어요. 강남 개발을 하면서 예. 반포도 있고 고덕도 있고 잠실도 다 같은 시기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뭘 다르냐면요. 거기는 옛날 주택공사, 지금 LH공사. LH공사. 그러니까 이제 서민 아파트였었고요. 예. 압구정, 동부이청동, 여의도는 민간 브랜드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입주민의 신분 계층이 좀 달랐어요. 뭐 그때는 훨씬 더 좋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그때도 현대라는 브랜드를 붙였잖아요. 예. 대한민국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의도도 단지가 다 브랜드가 다르잖아요. 이름이 주공 아파트란 다양하죠. 말이 없죠. 예, 맞아요. 다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뭐 그러네. 시범만 미성, 빼고. 공작, 예, 3구 그렇죠. 뭐 해서 굉장히 다양하네요. 예, 그다음에 뭐 동부천도 한강 맨션이니 공작이니 왕국이니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아무래도 주공 아파트하고 민간 아파트는 들어갔을 때 사시던 분들의 좀 그 직업군들이 달랐어요. 네. 조금 잘 사시는 분들이 들어갔었죠. 예. 근데 그런 입지들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이 대부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시죠. 그래서 결국은 여의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인데 네. 여의도도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안 판다는 얘기죠. 예. 왜 안 파냐면요. 이미 그때도 입지가 좋았어요. 예. 지금 입지가 더 좋아졌죠. 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5호선, 9호선 들어오는데 맞습니다. 신림선 지금 개통해서 내년 후년에 개통될 거고 네. 신안산선도 착공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노선이 들어올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서부선 같은 경우 들어올 예.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의도는 지금도 좋지만 점점 더 중심지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 더 좋아지는 것들인데 예. 여의도의 최장점은 뭐냐면은 주거 지역이 아니라 여기는 상업 지역이잖아요. 예. 높이 질 수 있어요. 35층 규제를 안 받는군요. 여기 70층도 질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 수 있어서 예. 정말 아마 지금 뭐 압구정이나 동부 이천동에서 따라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좀 주택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도 비싸요. 근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요, 예. 단 한 번도 싼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비싸지만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입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예. 그리고 이제 아직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예. 국회나 KBS가 지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 좀 최근에 좀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예. 여기도 반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정말 일자리의 천국, 교통의 천국,
뭐 주거지의 청구.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좀 진짜 맨하탄 같은 입지가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맨하탄이 될 수 있겠네요. 여기는 지금도 좋은데 예. 지금이 제일 좋은데 지금이 최악이에요. 지금 너무 낡았잖아요. 근데 예. 아파트들이 다 낡아서. 근데 입지가 좋은 것들이 그건 어차피 입지는 좋은데. 새로만 쓰면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낡았다는 것도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바로 재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재건축 연한을 넘겼기 때문에 이건 단계만 집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좋은 겁니다. 이게 미래가치 포함하고 있으니까. 예. 제일 나쁜 게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세운상가 같은 입지가 제일 안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의도의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이 최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나빠질 건 없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고. 예. 근데 과거에는 영등포구에서는 여의도만 이렇게 울뚝 좋았었는데 네. 최근에 당산동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아, 당산도요? 예, 예전에는 그러니까 당산, 양평 이런 데가 예. 중공업 지역이어가지고 예. 공장, 공구상가가 많았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당산 같은 경우는 양평동은 좀 남아 있는데 네. 그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리산 3세대 같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입지가 깔끔해졌고요. 예. 또 9호선 개통된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거주지로서도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여의도 다음에 당산동이 비싸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신기의 루타운도 예, 예. 과거에는 제일 쌌던 동네였었는데 세 단지가 8개 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예. 입지가 너무 좋아졌어요. 예. 올해 또 입주가 한 3-4개 단지가 하는데 예. 그거 다 입주하고 나면은 더 좋아질 것이고 예. 지금 신안산선 개통될 거거든요. 신림선 예. 개통이 될 거거든요. 예. 그 개통되고 나면 교통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게 노원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재산세 그 올라간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노원 쪽은 또 아파트들이 굉장히 좀 낡아서 재건축 대상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목동 재개발할 때 처음에 신축할 때 같이 네. 만났던 택지개발 지구고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조성한 택지거든요. 목동 택지개발 지구고 거기는 상계, 예. 중계 이런 지역이 들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강남권 출퇴근하기엔 제일 먼 지역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시세가 좀 쌌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부권인데 서울에서 예. 시세가 쌌는데 워낙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게 단독 다세대 빌라에 계신 분들보다는 예.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공부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독특하게 중계동에 학원가가 맞습니다. 예, 학원가. 굉장히 예. 대규모로 형성이 돼 있고 공부도 잘합니다. 예. 예, 거기 지금 뭐 청구 3차, 건영 3차, 거기 은행 사거리가 있는데 예. 그 은행 사거리에 있는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포중학교이기 때문에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입주했는데 거의 이제 20년 차가 넘었죠.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인기가 많을 정도로 학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동부권에 이제 노도광이라고 하는데 예.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를 같은 거로 묶는데 예. 노원구는 별도로 하셔야 돼요 원래.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급으로 묶일 지역이 아니거든요. 예, 아파트 위주의 지역이고 학군도 좋고 여기는 예. 재건축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시세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지이기도 예. 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는 같은 급으로 묶었을 땐 싸 보였지만 이게 워낙 이쪽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간 것들이죠. 그래서 예. 세세가 많이 올라간 것들인데 예. 지금 중계동 같은 경우는 90년대 입주했기 때문에 아직 좀 30년 차가 안 됐어요. 예. 그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상계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동과 비슷하게 80년대 입주했기 때문에 재건축 진행이 됐거든요. 네. 한 단지씩 지금 계속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진행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입지가 좋기 때문에 예. 교통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더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과거의 혐오 시설 환경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예. 자 이제 경기도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보시면 이제 책에서도 뭐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뭐 이렇게 쭉 드셨는데 네. 뭐 가장 주목하시는 그런 시가 어디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전반적인 특징을 갖다 간략히 뭐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한 사람한테 추천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 돈이 많아 어디 추천할래? 그러면 강남구 추천하면 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예. 제일 비싼 거라고 하면 되죠. 근데 강남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지역에서 추천을 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노원구라든지 뭐 은평구라든지 예. 좀 저렴한 지역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추천하겠죠. 똑같은 방법인데요. 지금 이 책에서 설명한 것은 경기도의 5개 지역입니다. 예. 제일 비싼 지역이 과천, 성남, 강남, 그다음에 하남, 광명일 광명. 텐데 예. 이게 경기도 빅4예요. 예. 제일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천은 4천만 원대, 예. 그다음에 성남은 3천만 원대, 아. 광명 하나면 2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냉정하네요. 능력껏 가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예. 근데 고양시를 거기다 왜 넣느냐? 예. 고양시는 많이 아래거든요. 예. 많이 아래인데 인구가 많고 예. 발전 가능성 호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지금은 저렴하지만 예.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예. 몇 개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특히 보면은 이제 성남에서 네. 그 분당 중에서도 뭐 이제 동판교, 서판교를 상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놓으셨던데 거기는 일자리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 일기 신도시가 2000년도까지는 가장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5개 인기가 있었는데 요 일기 신도시가 2007년도를 고점으로 인기가 하락을 합니다. 왜냐면 호재가 더 이상 없어요. 일자리가 증가하지도 않고 교통이 좋아지도 않고 이 집들만 낡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하남, 그다음에 그 광명, 과천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일자리도 좀 증가하고 새 아파트도 들어오고 교통망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역전했죠. 근데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였는데 분당 같은 경우가 그냥 일산이나 평촌처럼 그냥 구 지역으로 하락할 수 있었는데 판교가 들어감으로써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교 같은 경우는 일자리의 끝판왕이거든요. 서울에도 없는, 강남에도 없는 진짜 IT 위주의 일자리거든요. 네이버, 뭐 안철수 연구소, 뭐 NC소프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일자리가 7만 8천 개가 있어요. 일자리가 완벽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교통망도 좋아졌습니다. 신분당선이라든지 경강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SRT라든지 이런 게 생겼죠. 그래서 결국은 교통망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판교라고 하는 새 아파트 단지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거의 주도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푸르지오 그랑브레라는 아파트는 평당 5,500 정도 갈 정도로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됐죠. 그래서 이제 성남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일자리가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근무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체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판교 테크노밸리 1이 꽉 차가지고 옆에다가 판교 테크노밸리 2, 3을 또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일자리가 또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요 일자리로 출퇴근할 수 있는 베드타운들이 필요할 텐데 성남이 그런 베드타운이 되는 것들이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보면은 각 챕터 말미에 해당 지역에서 살고 싶은 아파트를 하나씩 추천하셨는데 뭐 그 별도의 뭐 기준이 있습니까? 보면 재건축도 있고 뭐 신축도 있고 그렇던데.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일단 오늘 상 가격보다 미래 가격이 올라갈 것들은 보장이 돼 있는 아파트 중일 텐데 이게 이제 제가 말 그대로 제 기준입니다. 실거주하기에 가장 그 입지에서 마음 편히 살고 싶은 아파트들 제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투자용은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실제 거주했을 때 가장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이 일단 가장 궁금해할 거는 일단 지금도 너무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포기하지 말고 잘 꼼꼼히 봐서 각자의 그 재정 상태에 맞는 아파트를 갖다 선별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무주택자분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주택자들한테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도 이전 정부에서 분양했던 분양가보다 훨씬 싸고요. 그다음에 또 특별 공급이라든지 무주택자들한테 당첨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청약 통장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한 분들은 청약 신청을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은 직무유기입니다. 솔직히 기회를 줬는데도 안 산 거잖아요. 되게 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주에 수색 증산 뉴타운에 3개 단지, 다음 주까지 합쳐 4개 단지가 동시 분양을 합니다. 분양가가요 평당 1,9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고양시 덕양구에 분양했던 게 2,700에 분양했는데 거기보다 입지도 좋고 상품도 좋은데 지금 허구 통제 때문에 1,900만 원에 수천 세대가 분양하는데 이거 청약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도전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도전이라도. 또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가점이 낮다 하더라도 조건이 되면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다자녀 특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조차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해서 저는 1순위가 청약을 일단 노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똑같은 경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약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 단계로 가시면 돼요. 입주권 사시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공부들이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지금 충분히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것만 보지 않으시면 돼요. 그게 1억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치시면 되는 것들이고 서울시 평균 시세보다 훨씬 싸게 공급하는 새 아파트들이나 서울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경기도 인천에도 많거든요. 그런 아파트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징검다리로 해서 조금씩 그 다음 이사 갈 때는 조금 좋은 입지, 더 좋은 입지, 더 좋은 상품으로 이사 오면 되는 것들이라서 일단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아파트를 그냥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부터. 그런 좀 제안들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사실 약간 다시 이제 좀 정리하자면은 서울이라든가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 뭐 오를 곳은 오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실거주 입장에서는 살 수 있는 곳이 다 여기저기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서울도 많고요, 경기도도 많고 인천도 많습니다.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냥 눈높이를 조금 낮추신 다음에 좀 공부 조금 하셔갖고 오늘 가격보다 빠지지 않을 것들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아까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강남권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면은 가격 빠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지금 충분히 좋은 입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적인 예를 지금
GTX-A는 착공을 했거든요. 예. 2025년도에 개통을 한대요. 예. 파주 운전 가면 1,000만 원짜리 아파트 아직도 많아요. 아. 동탄에도 아직 있고요. 예, 그런 데 예. 가서 사시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 가격보다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예. 예전에 광교 신도시라는 입지가 있었어요. 예. 1,300만 원대 분양했었는데 미분양이 났습니다. 아, 그렇죠. 그때 예. 미분양이. 예. 근데 지금 4천만 원이 넘거든요. 예, 예. 뭐 4,500 정도 하는데 신분당선 개통이 됐거든요. 예. 강남까지 37분 만에 출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 것들이거든요. 그게 수원 영통구예요. 예. 수원 영통구에서 강남구까지 30분대에 갈 수 있는 입지잖아요. 예. 근데 그것들을 언제 알았느냐?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 공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예, 예. 그때 아무 기간 동안 사면 되는 것들이죠. 최근에 오른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 보고 사실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확정된 호재만 갖고도 충분히 지금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입지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소비자들은 보면은 근데 눈에 보일 때까지는 네. 거기에 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분들이 똑똑한 게요.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묻지마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묻지마 투자. 이전에 40대, 50대 분들하고 좀 달라요. 이분들은 예. 워낙 무료 콘텐츠가 많잖아요. 저도 예. 오빠총회 세상 답사기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 10만 명인데 예. 그냥 매일 무료 정보를 드리잖아요. 예. 그거 보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똑똑하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자기가 가능한 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예. 최선의 선택들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대출을 활용하고 부모님한테 도움 받고 예. 그래서 저 내 집 마련을 빨리 해요, 여러분들보다. 예. 현명한 선택이거든요. 빨리 하는 것들은. 예, 안전된 보금자리 만들어 놓고 다른 활동들을 하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세상 탓이나 정부 탓이나 뭐 투기꾼도 탓할 것 하나도 없거든요. 예.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들어보시겠네요. 예. 꼭 30대가 지금 그 매수의 1위를 차지하는 게 패닉 바잉이라고 하기에는 아니에요. 좀 예. 약간 어폐가 좀 있네요. 지금 뭘 보면 하냐면요. 주식을 투자하는데 예. 빠지면 사고요. 오르면 팔아요. 똑똑하네요. 공부가 된 거예요, 이미. 예. 그러니까 바보들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 세대, 기성 세대들이 지금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는데 예. 큰 코 다칩니다. 지금 30대 예. 분들은 되게 똑똑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30대들은 다 예. 똑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현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핵심을 잘 설명해 주신 김학렬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